올바른 튜닝으로 당신의 안전을 튜닝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술안전처 임승수 차장입니다. 저는 지금 경북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3월 달에 업로드 됐었죠. 저희는 본 건물에 위치한 한국조명기술원을 방문해서 전조등과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에 대해서 여러 시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전조등에서는 할로겐 전구와 튜닝 인증 LED, 미 인증 전구를 비교해 보았고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에서는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은 순정 상태와 벌집 모양의 육각형 랩핑을 부착한 거, 랩핑 전체에 착색 필름을 덮어 씌워 비교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들도 있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도 있어서 참 의미 있었던 시험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보조 제동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과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차장님 덕분에 그동안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요. 과장님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네. 보조 제동등에 대해서 시험을 진행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조제동등은 18년도부터 승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그리고 특수자동차에는 필수로 장착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근 5년 내에 출시된 승용차들의 경우 모두 보조제동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에 보조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단순히 브레이크 등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조제동등 점등 시 레터링 마스크를 부착하여 글자가 보이도록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보조제동등에 이런 레터링 마스크를 부착하면 광도나 색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봤었거든요. 보면서 아이디어가 좋구나 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로고가 딱 보이니까 굉장히 이뻐 보이긴 하더라고요. 특히 동호회 카페에서는 공동구매하는 것도 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착해도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공동구매하고 있는 동호회 카페만 보더라도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하는데 보조 제동등이라도 부착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분들하고 그래도 등화장치인데 부착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정답을 해주시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심지어 공동구매 게시글에 올린 본인 사람들조차 불법인지 합법인지 확실한 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등화 위에 부착하는 것이다 보니까 하면 안 되는 것 같다고 보면서도 보조제동등은 보조 역할이라 이 정도는 크게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죠. 이런 경우 시험을 진행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부착하고 시험을 했을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네, 한번 가시죠. 가시죠. 과장님, 저희가 시험을 위해 배강실로 이동을 했는데요. 보조 제동등의 경우 시험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보조제동등의 경우 광도와 색도를 측정하게 되고 여기 보이시는 3m 지점의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먼저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은 제품 그대로를 먼저 측정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후에 레터링 마스크를 부착하여 측정할 예정입니다. 보조제동등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여기 왼손에 들고 있는 건 산타페 DM의 보조제동등,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건 카니발 KA4의 보조제동등, 그리고 차장님께서 들고 계시는 건 이전 모델인 카니발 YP의 보조제동등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보조제동등을 보시면 모양이나 크기가 모두 제각각이죠. 네. 혹시나 레터링 마스크를 부착하였을 때 제품마다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 여러 종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크기가 다 조금씩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발광면의 크기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제품은 기준을 만족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제품은 기준을 만족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부 제품들은 크기가 커서 광도도 굉장히 세 보이긴 하는데 네. 기준을 만족할지는 테스트를 진행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시험 역시 지난 시험과 마찬가지로 제품이 3가지 되니까 시험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은 제품과 마스크를 부착한 건 모두 시험을 해봐야 해서 최소 6시간 이상은 소요될 것 같고요. 시험 데이터를 당장 뽑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지난번처럼 제가 시험을 진행한 후 결과를 보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럼 시험을 진행해 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께서
보조제동 등을 시험한 결과값들을 모두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진행에 사용된 등화장치는 산타페, 카니발 YP, 카니발 KA4 차종의 보조제동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기존 에리드로 출시되는 보조제동 등 순정과 그 위에 이런 레터링 마스크를 부착한 보조제동 등 총 2가지에 대해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압은 모든 시험에서 13.5V로 동일하게 세팅을 하여 진행이 되었고, 전류와 출력의 경우 시험 장비에서 자동으로 세팅되게 됩니다. 시험은 광도시험과 색도시험 2가지로 진행이 되었고, 광도시험과 색도시험 모두 3m 지점의 측정기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시험을 통해 나온 광도와 색도 모든 항목의 결과값이 기준을 만족해야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 순서는 산타페, 카니발 YP, 카니발 KA4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순정 상태의 보조 제동 등에 대한 시험 결과입니다. 광도를 보시면 모든 항목이 기준값을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최소값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색도는 전조등,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마찬가지로 해당 구간 내에 모든 포인트점이 들어가 있다면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색도 역시 모두 정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 제동 등에 레터링 마스크를 부착한 경우입니다. 레터링 마스크를 부착한 보조 제동 등의 경우 예상한 대로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우선 광도입니다. 광도의 경우 22번의 최소값과 23번의 최대값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부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최소 광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색도입니다. 색도는 모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카니발 YP 차종의 보조 제동 등 시험입니다. 먼저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은 순정 상태입니다. 광도를 보시면 매우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번 항목의 경우 80 칸델라가 나올 정도로 높은 광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색도인데요. 색도 역시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레터링 마스크를 부착한 상태에서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도입니다. 광도의 경우 산타페 보조 제동 등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80 칸델라 가까이 광도를 보여주던 항목은 0.4 칸델라까지 광도가 떨어졌는데요. 촛불이 대략적으로 1 칸델라 정도의 빛을 낸다고 하니 0.4 칸델라는 촛불보다 더 어두운 상태인 것입니다. 다음은 색도인데요. 색도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레터링 마스크가 아크릴로 제작되어 있고 다른 색상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신형 카니발 KA4의 보조 제동 등입니다. 먼저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은 순정 상태입니다. 이전 카니발 보조 제동 등과 마찬가지로 광도는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색도 역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레터링 마스크를 부착한 상태입니다. 먼저 광도입니다. 광도는 22번 항목인 최대값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부적합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역시 이전 카니발 YP의 보조 제동 등과 마찬가지로 광도가 0.3에서 0.9 칸델라로 매우 작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색도인데요. 색도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시험 데이터 값은 TS 튜닝 알리고 공지사항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시험 데이터 값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시험에 대한 데이터는 해당 시험에 국한된 결과값이며 등화의 종류 및 부착물의 종류, 부착 방향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값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과값이 미인증 등화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으며 등화장치를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반드시 인증된 등화장치를 사용하시거나 임의로 등화장치를 변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당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조 제동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았는데요. 그동안 레터링 마스크를 부착해도 되는지 혹은 안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보조 제동 등 위에 레터링 마스크를 직접적으로 부착하시는 방식이기도 하고 보시는 것과 같이 보조 제동 등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값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측정 포인트에서 최소값조차 만족을 못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이 정도의 결과값이면 제동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조 제동등도 제동등의 한 종류이고 내 뒤에 운행 중인 차량들에게 내가 지금 제동 중이라는 중요한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레터링 마스크를 부착하거나 블링커 작업을 하는 등 임의로 개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 그렇죠. 네,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총 3편에 거쳐서 둥화 장치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 보았고요. 둥화 장치뿐만 아니라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벽한 튜닝은 안전한 튜닝입니다. 안전한 튜닝은 TS와 함께. 지금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성수 차장. 한국조명기술원 김건우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